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 옆에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센트로의 권재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일전에도 종종 출연해 주셔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익숙하신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핫한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 전매금지 기간의 일부 지분 증여 관련해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들은 많았었지만 최근에 다시 핫해진 이유가 있어요. 기사가 한번 떴어요. 아, 그렇죠. 중앙일보의 기사인데 이게 되는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소장님 1% 남기고 99% 증여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변호사님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나요?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1%뿐만 아니고 이제 50%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전매 제한 기간에 과연 양도해서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일부라도 이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다른 쟁점이지만 그 재당첨 제한의 경우에도 50% 지분을 이전했을 때 이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도 있곤 했었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기본적인 전매금지에 대한 요건들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매금지 관련해서 투미TV 이 표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맨 밑에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금지인데 우리가 편하게 전매 금지라고는 말하지만 이게 전매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거래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거래는 자유로운데 이렇게 금지기간대에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되지 않는 게 전매 금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예외사항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지만 전매 금지 예외사항이 있죠.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조합은 전매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법 39조를 보게 되면 해당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부칙, 전매금지 예외라는 부칙 역시도 나와 있습니다. 전매를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존재하죠. 보게 되면 세대원 전원에 대해서 뭔가 학업, 질병, 특수한 요건들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 아니면 333 있죠.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 인가 신청 안 했다든가 사업시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 안 했다든가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이 안 났다든가 이런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이 전매금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일전에 투미TV에서 전매금지 요건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를 다시 보면 쟁점 사항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전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매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99%만 넘긴 거죠. 나는 1%를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논리 구조를 어떻게 세우냐면 99%는 넘겼는데 1%의 조합원 지위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등기 칠 때는 지분대로 1%와 99%로 소유권 보존 등기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기사는 이게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기 전에 그 관련된 유권 해석 기관들이 어떤 해석을 했었는지 그리고 아직 이제 법원의 판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좀 정리해 보자면 아직 법원의 판결은 없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하급심에서 이게 지분이 양도됐을 때 그 양수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분 양수한 사람이 과연 조합원 지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분양 자격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이 없는데 이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법제처 법령 해석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 법령 해석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법제처 법령 해석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제처 법령 해석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법제처 법령 해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2018년도에 나왔던 법제처 법령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 나왔던 법제처 법령 해석이 있습니다. 2018년 법령 해석을 보시면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를 했을 때 양도인이 자격이 제한이 되는지에 대한 쟁점이었어요. 사실은 양수인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양도인이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법제처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인은 양수를 한 사람에 불구하고 남아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를 특별히 현금 청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양도인의 지위까지 전부 상실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명확한 결론인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되는데요. 양수인과 양도인 중에서 양수인은 대표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대표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원 자격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아예 자격도 없는 줄 알았는데 대표조합원을 양도인으로 선정해서 그러면 사업은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해석만 가지고는 그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분했었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재건축에서 이제 양수한 사람은 과연 손실보상 현금 청산이 되느냐에 대한 쟁점인데 자, 이 경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안 된다. 현금 청산 안 된다. 대표조합원을 양도인으로 선임해서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법제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변호사님의 방금 전에 설명과 그리고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이 아예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아까 말했었던 기사 내용이 맞는 말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제처의 법령 해석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라는 것은 모든 개별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 지침이 될 뿐이죠. 그래서 모든 조합들이 반드시 그 법령 해석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조합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투기과열지구인데 우리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도 됐는데 그거를 지분을 양도했어요. 근데 양수인이 그걸 가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조합원 자격을 줄 수도 없고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분양 자격도 줄 수가 없어. 입주권 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요. 그거를 안 따랐다고 반드시 그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에서는 확정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법원의 판단은 법제처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으니까 그 법을 다시 뜯어보고 조립해서 해석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론을 내리자면 법제처 법령 해석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건데 판사가 해당 법률을 바라봤을 때 이 일부 지분 양도를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게 쟁점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 사견은 어떠신가요? 결국 이제 제 의견이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에 가면 이 법제처 법령 해석대로 99%의 지분을 양수한 사람이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쉽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99%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건축물의 양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의 양도에는 사실 지분의 양도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인데 그 소유권은 지분 역시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지분을 양도했을 때는 과연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지분이 아닌 전체 하나만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수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법제처의 논리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가 없으니까 대표조합원을 선정할 조합원의 지위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지분들이 있는데 그 공유지분자 중에 일부가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지분자 중에 일부는 분양 신청을 안 해요.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도 않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일부만 분양 신청했다고 이게 다 분양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 90제곱미터를 갖춘 재개발이 아니면 그 지분 90제곱미터를 갖춘 재개발이 아니면 일부 지분자의 분양 신청은 온전한 분양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청산된다는 게 현재 실무회사의 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양수의 경우에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조합원을 선정할 자격도 없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러면은 양도인은 자연스럽게 조합원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조합원을 선정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온전하게 아파트 하나를 신청할 입주권 자격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게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부 지분권자가 청산당하면 전체가 청산이다 라고 해석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 지분이 온전하게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분양 신청하는데 일부 지분 있는 사람은 결격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를 아예 신청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다물권자 물건이에요. 이제 동일 재개발 지역 내에 조합설 인가 이후에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한 사람이 샀어요. 독립적인 분양 신청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직 명확하게 판단이 안 났죠. 맞아요. 이거는 역시 변호사님이랑 일전에 다물권자 광주 고등법원 판결 관련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종전 판례라든지 그동안의 관행 기준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3개로 쪼개져 있어요. 3분의 1을 들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파트 한 채를 독자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일단 그 기본적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3분의 1만 들고 있던 사람이 나 분양 신청 안 할 거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을 병이 있는데 나 병은 분양 신청 안 할 거야. 나 현금 청산시켜줘. 갑과 을만 분양 신청해. 그 일부가 청산하겠다고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청산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었죠. 일부의 결격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결격이 있는 거지. 얘만 청산시켜버리고 우리는 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기사를 다시 보게 되면 아니 왜 일부 지분 소유자는 조합원 분양 자격이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기사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해요. 최근에 반포 3주구에서 현금 청산 당한 케이스에 대한 기사였거든요. 실제 이 기사를 상세하게 보다 보면 이 일부 지분 넘긴 걸로 청산당한 게 아니라 일부 지분을 넘기는 건 적법한데 그 지분 넘겨받은 사람이 5년 재당첨 금지 위반이라서 청산인 건이었다라고 기사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도정법에서 5년 재당첨 금지 위반이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위반이든 결국 도정법 위반인 건 똑같은데 5년 재당첨 금지 위반으로서 청산인 거는 합당한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양수인이 사실은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하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대표 조합원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게 좀 다 이렇게 꼬이게 되는 것 같아요. 99%의 양수인이 사실상 재건축 분양권을 받아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이 지금 도정법 39조 2항이 예정했던 사안이랑은 굉장히 다른 사안이고 입법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입법 취지가 어긋나는 것을 과연 법원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질문이 정말 많이 와요. 아니 뭐 어디 조합에서 혹은 어떤 변호사님께서 99%만 넘겨도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된다라고 하면 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명무실해지는 거거든요. 재건축 소유자가 나 1% 지분만 남기고 99%만 매도해. 뭐 이러면 전매금지 규정이 왜 있는 거냐. 그렇죠. 저한테도 이제 자문이 오면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제처 해석이 이렇게 있어서 마치 일견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하시는 그 우리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린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조합이 법제처 해석과 달리 해석해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서울행정법원이나 아니면 각급 법원에 가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셔라. 명확하게 판례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만 가지고는 이것을 99%를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다 된대, 99%가 된대 라고 하면서 최근에 또 연락들이 오는데
이 영상으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주신 변호사님한테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어렵고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변호사님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법무법인 센트로 권재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